오늘은 경기청년 해외 시청업 후기들 말해보려고 해요. 경청스타즈라고도 불리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제가 작년 호주국가로 참여해서 전 세계 200명 중에서 1등을 하기도 했었고 당장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내년에 호주 유학을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첫 영상인데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프리토킹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본을 써왔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청제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프로그램 포함 내역이 무료라는 점인 것 같아요. 숙박비, 식비, 항공권 등이 전부 무료라서 정말 순수하게 다른 활동 없이 프로그램만 참여하신다면 추가금 없이 무료로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원 항목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식비 지원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당시에 해당 항목이 제일 궁금했어요. 식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으로 돈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교육 때 PM님이 이제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금액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동남아 국가 참가자는 이제 귀국 후 아이패드를 구매했을 정도로 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지원자분들이 추가적으로 걱정할 만한 항목으로 항공권, 호텔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느냐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해당 항목이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경청제는 정말 최대한 참가자의 편의를 보장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항공권은 최대한 LCC가 아닌 풀서비스 항공사 FSC로 예약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원래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사유로 세계 2위 FSC 국적사 싱가포르 항공으로 예약을 도와주시더라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좋은 호텔로 도와주시고 최소 4성급 이상 그리고 물가지수가 좀 낮은 국가는 5성급 규모의 호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남아의 어느 한 국가는 각 룸이 따로 있고 세탁기, 주방, 거실이 딸려있는 호텔로 들었고 제가 거주했던 숙소도 매일 조식이 제공되는 주방이 포함된 멜버른 역세권 호텔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비가 절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내에 위치한 호텔이어서 교통비가 크게 들지도 않았고요. 이거 말고도 여행자 보험, 비자 발급, 현지 체험 프로그램 등 영상에서 장점을 하나하나 말하기엔 너무 많아서 나중에 블로그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류 심사를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올해 경청스타즈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정말 해당 국가를 소망하고 경청지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자기 개발 계획서만 있었는데 질문 난이도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로 계획서라는 두 조항이 추가로 생겨서 해당 국가의 진로 계획 루트가 기존부터 있었는지 생각을 했었는지 더블 체크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특히 두 번째 질문인 희망 지역에서 본인의 진로가 속해 있는 산업군 및 시장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여 주십시오는 정성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현재 나의 전공이나 직업이 해당 국가, 산업국 및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과거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작성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아무리 요즘 AI다 뭐다 해가지고 리서치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의 직업 및 전공이 그 산업군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국내 대학 출신의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뜬금없이 캐나다로 가서 마케팅 일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은 하겠는데 거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죠. 반대로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가 잘 나오는 간호학과 학생이나 간호사인데 현지 산업군에서 부족 직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추후 그쪽으로 기회를 잡고 싶다와 같은 현실적으로 본인의 진로가 현지 국가 산업과 적합한지 그리고 예전부터 그 길을 위해 준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번 모집은 자소설이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경쟁률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 기사에 떠 있는 4.9대 1의 경쟁률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니에요. 작년 기준 인기 많았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약 미국 같은 경우는 30대 1, 캐나다 27대 1, 독일 26대 1,
호주 1차 27대 1, 2차 24대 1 정도 나왔어요. 확실히 유학이나 취업을 많이 가는 국가가 순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올해는 호주 2개, 미국, 독일 같은 해외 취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사라져서 영국이랑 캐나다가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으로 많이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 올해 정말 본인이 영국, 캐나다를 원한다. 본인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죽어도 가기 싫다 정도 아니면 현 시점으로 지원은 비추천 드리고 다른 국가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나중에 선정되시고 나면 아실 거예요. 어학 성적에 대해서 이제 제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 질문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학 성적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성적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밀 댓글로 막 우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성 및 메타인지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적성 검사와 메타인지 검사는 이제 서류 합격하면 이메일로 땡땡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을 알려주실 거예요. 인적성 검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체크해서 푸시면 되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메타인지 검사일 것 같은데요. 메타인지 검사는 한 무인도에 캐릭터가 갇혀 있을 때 40분간 생존하는 게임을 진행하게 돼요. 수분, 체력, 피로도 등 어떠한 수치라도 0이 되면 캐릭터는 사망합니다. 저는 설명 제대로 안 읽고 스킵해서 바로 게임 시작을 했거든요. 피로도 0 되면 죽는 줄 모르고 게임만 하다가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물고기, 바위, 주사위 등 골고루 하면서 생존을 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두 게임만 해도 캐릭터가 끝까지 생존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게임 클리어 전부 다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죽으면 떨어지나 일 거예요. 저도 한번 죽어서 떨어지나 생각을 했었고 다른 참가자분들과 대화했었는데 5번 죽어도 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면접은 대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전반적으로 지원자의 인간관계 형성 능력과 협업 태도, 정말 해당 국가 해외 시청업을 위해 과거에 고려했었는지, 그리고 해외 생활에서의 안전 대책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는 면접이라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신경 써서 배려한 게 어떠한 게 있는지, 자신이 책임과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끈 경험이 있는지, 현지 국가에서 꼭 필요한 안전 대책 2가지를 말해보라고 해본다던가. 당시 일부 면접팀과 정보 공유를 해서 엑셀에 기입해 놓은 게 6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방대하고 전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블로그에 이런 분위기의 면접이다라고 일부만 적어 놓을게요. 다음으로 발대식 및 사전 교육을 말씀드려보자면 발대식을 제가 다녀왔을 때 느낌으로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줘? 라는 느낌으로 정말 많은 걸 이제 도청과 경과원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 발대식 때 배우 촬영 전문 작가님을 초청해서 자유롭게 프로필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퍼스널 컬러, 셀프 스튜디오 다양한 굿즈 이벤트, 먹거리 등 이제 발대식을 약간 축제 분위기로 만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경 써줘 라는 느낌을 받은 게 발대식 및 사전 교육부터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일정 공유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대학교 새내기도 이 정도로 정보 공유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잊지 말라고 정말 공지랑 소통 협업 능력이 공공기관이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하는 건 진심 처음 봤어요. 사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 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1박 2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1차 때 2박 3일로 진행을 했다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1박 2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어요. 사전교육 숙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연수원에서 진행이 되어서 숙소 컨디션이 기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어요. 해외 체험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면 개인 과제, 팀 과제, 영상 과제가 있고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국가마다 일체험을 해보는 나라도 있고 어학원에 등록해 주는 나라도 있어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제가 갔었던 호주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학원, 변호사 대면을 통한 뭐 시청어 이민 루트, 기업 탐방
대학 탐방 등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은 정말 해외 취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고 제가 확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만 활동하는지에 대해도 궁금해 하실 텐데, 나라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주에 하루 정도는 해당 유명 지역에 가서 탐방하는 일정도 주마다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갔었던 국가는 매주 토요일은 해당 유명 지역, 그리고 휴일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레이트 오션로드, 퍼핑밸리, 페닌슐라 온천 등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지역을 탐방했고, 전부 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으로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레이트 오션로드나 퍼핑밸리, 페닌슐라 이런 게 다 기본 갔다 오는 데만 몇십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부를 이제 말씀 안 드린 건 훨씬 많아요. 이런 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는 날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선 보고 드리고 이제 전후적으로 현지 지역 내 투어를 다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멜버른 강가 따라서 이제 러닝도 했었고,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이제 멜버른 강가에서 바베큐 파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유명 지역 등을 방문해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원 먼저 하시고 나중에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분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제한이 심하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갔었던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참가자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좀 제한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사적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갔었던 국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제가 호주를 입국하기 얼마 안 되었을 때 멜버른 시내에서 백인 여성이 아시안 계열의 이제 여성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요즘에 다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이나 반이민법과 같은 이슈들이 항상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